자, 한번 이어서 볼까요? 이번 학기는 근데 또 하나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제 수업 들을 때는 이 중국인 친구 학생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보통 이렇게 열심히 잘 하는데 한국말이 좀 힘들어가지고 또 그리고 주로 뒤에 앉았어요. 근데 이번 학기는 다들 앞에도 앉고 막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좀 뭔가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아무튼 열심히들 해주세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할 때는 조별 과제 시킬 때는 이렇게 막 연습 문제도 하고 읽을 거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냥 쭉쭉쭉 나갈게요. 자 105페이지 보시면 무차별 곡선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아니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A라는 상품 목금이 두 개 있고요. B라는 상품 목금이 3개, 2개 있어요. 앞에 게 X제곱, 뒤에 게 Y제라 할게요. C라는 상품 목금은 4개,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효용함수를 어떻게 했냐면 X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한 거야. 그럼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2는 4, 3이 6.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4, 2, 8.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얘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아니 그런데 두 번째 효용 함수는 이게 B라고 할까? 그러면 두 번째 효용 함수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 그리고 더하기 뭐 10 이렇게 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4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더하기 10. 여기 6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더하기 10. 8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더하기 10. 순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기준을 삼았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거에 대해서 루트를 씌우거나 더하기를 하거나 곱하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랬을 때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동일한 선호를 갖는다. 물론 그 값은 다르지만. 그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X의 소비량이 Y는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X의 소비량이 1개 증가했습니다. 그때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얼마만큼 증가해서 이만큼 증가했어요. X만 증가했잖아. Y는 고정돼 있고. 그래서 이게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뭐냐라고 하면 X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효용 얼마나 증가했니?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한계 효용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식으로 더 많이 할 건데 간단하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단조 변환 그런 거랑 한계 효용 이렇게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효용 함수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X, Y 이렇게 이 축이 2개밖에 없잖아. 근데 원래 이걸 나타내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구니에 X가 몇 개 있고 Y가 몇 개 있고 그때 효용은 얼마니 이렇게 3차원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A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를 들면 2와 2니까 X가 2개 있고 Y가 2개 있어요. 이걸 점점점점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A점. B점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그냥 감만 잡으세요. B는 X만 늘었네. Y는 2 그대로고 점점점점 해서 여기에 B점. 요즘은 이제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3D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보이실 수 있겠는데 여기 A와 B에 대한 효용을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위에 요 높이가 4에 이렇게 찍히는 거지. 4에 찍히고 여기 B에는 높이가 6에 찍히네. 이렇게 6에 찍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칠판에 3D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정신이 없어. 그래프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고선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등고선이라는 게 뭡니까? 높이가 동일한 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가 산 정상이야. 산 정상이면 여기 산 정상. 그래서 같은 높이를 고도가 같은 점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파랑으로 이렇게 돼 있다 아니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내비게이션 생각하세요. 내비게이션은 저 같은 경우에는 3D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차가 여기 있어.
야, 나 언제 우회전 해야 돼?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옆에 건물이 5층짜리가 있는지 7층짜리가 있는지 10층짜리인지 나한테 관심은 없고요. 위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려줘서 지금 전방 뭐 50m 앞에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물론 이게 우리가 땅을 이게 자동차가 땅에 발을 딛고 가니까 사실 높이는 필요 없지. 나중에 자가용이나 택시가 이제 공중을 그 영화 보면 나오는 것처럼 하게 되면 옆에 높이까지 다 나와야지. 높이가 10층짜리 건물인데 5층으로 알고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지나가면 건물하고 부닥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높이까지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땅에 딱 붙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높이는 필요 없고 우회전, 좌회전 그것만 하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야. 나의 관심사는 효용의 크기는 관심은 없고 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어떤 선택지가 가장 선호하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 높이는 제거하고요. x, y에다가 바구니에 이쪽에다 그릴게요. 바구니에 몇 개를 담는 게 가장 좋겠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높이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산에서 위에서 이걸 내려다 보는 거야. 이렇게 내려다 보고 그림을 그린 게 등고선이고요. 그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 되는 점들을 연결한 걸 우리가 등효용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용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 자, 그러면 책에서는 너무 장황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바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원론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x 곱하기 y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살짝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만약에 효용을 20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찾아낸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만약에 x가 하나면 20, 그리고 x가 곱해서 20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2일 때는 10, 뭐 3일 때는 좀 안 떨어지니까 뭐 4일 때는 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f는 x가 20일 때는 1, 이것도 20. 이해 가세요? 자, 다시. 자, A, B, C, D, E, F 이렇게 다양한 바구니의 상품 묶음을 보시면 바구니에 담긴 x제랑 y제 개수는 달라요. 근데 뭐는 똑같다? 효용은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쫙 그리게 되면 x, y, 그러면 a는 어떻게 찍혀요?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 a, b는 여기가 10이고 x가 2 이렇게 돼 있죠. f는 여기가 20일 때 여기가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쭉 나열을 한다라고 하면요, 여기가 b고 여기는 f점일 텐데 이거 그냥 y로 정리하면 되잖아. 왜냐면 효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직축이 y니까 x분의 20을 충족시키는 거는 효용 20을 달성한다고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거 연결한 이러한 효용함수,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라고 표현하는데 효용함수지. 얼마의 효용을 준다? 20의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 오케이. 자, 이게 등효용선 다시 한번 볼게요. 동일한 효용 20이라는 효용을 달성해주는 XY 상품 묶음들의 번들 집합을 우리가 효용함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효용이 1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일 때 10이겠지. 1일 때 10 여기, 2일 때 5 여기, 20일 때 0.5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빨간 일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효용함수를 찾을 수 있고, 요거는 효용 10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효용을 30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일 때는 30 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2일 때는 15. 그래서 대략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일 때는 뭐 1.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게 효용 30일 때의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책으로 한번 가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앞절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효용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떤 걸 더 좋아하는가 그런 것들 선호도를 나타내는 건데, 세 번째 줄 볼까요? 효용을 이해하는 특별히 좋은 방법이 소비자가 재와 묶음 사이에 무차별한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차별해서 그런데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책에서는
자, 관심 있는 두 재화를 다음 페이지 볼까요? X축, Y축에 보니까 106페이지. 아파트의 면적을 X에 놨고 거기 같은 건물에 사는 친구의 수. 아파트 면적이 주어져 있으면 친구들이 많을수록 더 해피하겠지. 친구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아파트 면적이 클수록 좋겠지. 아무튼 그걸 예를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X, Y 해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봅시다. 106페이지. 소비자한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여러 가지 재화 묶음들을 모두 결합한 걸 그걸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다음 단락 볼게요. 첫 번째 줄. 각 효용 수준에 대해서 하나의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 무차별 곡선 지나는 거 있나요? 있어요. 제가 안 그려서 그렇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을까요? 있겠지. 이렇게. 뭐 등등등. 그래서 하나의 무차별 곡선이 각각의 요 안에 선택 가능한 점에서는 지나간다.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차별 곡선의 특징을 볼게요.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개념은 잡았고요. 요거에 대한 특징 한번 보시면, 자, 우선 1번. 항상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그릴 수 있다. 어느 한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줄 거기 완비성과 순위 결정 가능성에 따르면, 완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가능하다는 거지. 요 안에 상품 묶음 중에서 뭐 A와 뭐 C와 D 어떤 거든 나는 비교할 수 있다. 그거는 거기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어느 무차별 곡선에서 효용이 높은지 왜 우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게 둘 다 좋은 거잖아. 사과와 뭐 바나나다 그러면 사과를 바구니 하나 더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X, Y 곱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효용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A점에서 B로 X제를 하나 더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나의 효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려면 효용이 다시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하면, 자, X의 증가로 인한 효용의 증가가 Y의 감소로 인한 효용 감소로 상쇄되어야지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게 된다. 그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요게 봤을 때 지금 본 것처럼 위에 그림처럼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해요. 근데 우리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한다면, 만약에 우상향한다면 어떤 경우에 우상향할까 한번 보시면, 효용함수 중에서 이렇게 x제 가치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거는 x제 소비량이 증가하면 효용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x제가 증가 시 효용이 감소합니다. 효용이 감소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x제는 쓰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쓰레기 이렇게. 근데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약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x제는 약간 한 개의 효용이 0보다 작은 비재화다. 재화를 굿즈라고 얘기하고요. 비재화를 배드, 굿즈 아니면 배드라고 하거나 배드, 우리 책에서는 그냥 배드라고 표현합니다.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러니까 x는 많을수록 다다익선이 아니라 효용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효용 함수 한번 해볼게. 여기다 살짝 그림을 그리면 x, y, y로 정리하세요. 뭐 숫자를 뭐 일일이 넣을 것까진 아닌데 효용이 20을 준다 그러면 x가 1이면 얘는 2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y로 정리하면 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효용이 만약에 얼마 이렇게 되니까 y는 x 플러스 효용 얼마 이렇게 될 거야. 효용이 2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x가 빵이면 얘가 20 이렇게 되면 우상향은 직선이 되겠지. 그럼 요거는 효용 20을 주는 것이고, 효용이 3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30을 넣으면 되니까 효용 색깔 그냥 대충 할게요. 30 해서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효용이 빵이면
효용이 빵이면 0을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요거는 효용이 빵, 빨간 색깔은 효용이 30 이렇게 돼서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하긴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재화 중에서 하나가 쓰레기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재화가 다 우리한테 만족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경우엔 우하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그래서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한다면 이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 묶음과 그 재화 묶음보다 두 재화의 수량이 더 많은 다른 재화에 대해서 무차별하다. 이 말이 좀 안 와닿죠. 그래서 그냥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화가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다다익선 그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면 안 됩니다. 교차해서는 안 돼. 이렇게요. 자,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만약에 교차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108페이지 한번 그래프를 봅니다. 자, 거기 그래프를 한번 보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X, Y 뭐 다양하게 아파트 면적과 같은 건물에 사는 친구의 수 다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경제학은 그냥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했어. X제가 있고 Y제가 있고, 그것도 XY로 하지도 않고 하첨자 써서 X1, X2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수학으로 막 표현하니까 아, 이게 뭐래? 우리 삶과 무슨 관계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원서들은 좀 현실적인 예를 좀 많이 그나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친근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여기 U1 이렇게 있고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했어요. U2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때 거기 선택점을 보면 F와 D와 E가 있어요. 자, 그러면 F와 D는 효용이 어떻게 돼? U1 입장에서 봤을 때는 F와 D는 효용이 똑같죠. 그렇잖아.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효용이 똑같다고. F와 E는 어떻게 됩니까? U2 선상에 있으니까 F와 E는 효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행성의 원리라고 했습니까? E와 F가 같고 D와 F가 같으면 요거 원리에 입각했을 때 저기 나와 있는 E와 D는 또 효용이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무슨 논리에 따라서? 이행성의 원리에 따라서 사과랑 바나나랑 저는 똑같습니다. 바나나랑 포도랑 저는 만족이 똑같습니다. 그럼 사과랑 포도도 만족이 똑같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게 되면 아니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보다 E는 X와 Y 모두 어떻게 있습니까? 더 많이 소비합니다. 바구니에 더 많이 담겨 있어요. 많이 소비합니다. 아니 그러면 X와 Y가 많이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그걸 단조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단조성, 다다익선입니다. 단조성에 따르면, 그래서 다다익선에 따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가 D보다 훨씬 더 선호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어요. E와 D가 같으면서 또 D가 E가 D보다 더 크다? 이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미래 나와 현재 내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단조성을 위배하는 거죠. 결국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게 되면 이행성을 위배하거나 단조성을 위배합니다. 저거는 우리가 자명한 원리인 공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충돌되지 않으려면 결국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교차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막 교차하게 그리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만약에 교차하는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그건 다른 두 사람을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보기 좋게 그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게 볼록하지. 눈을 여기 원점이니까 요 원점 여기야. 원점에 대해서
요게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볼록하다, 오목하다는 당연히 기준이 좀 있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그렇고 이렇게 생겼어. 이게 오목해요, 볼록해요? 여기서 보면 오목하지. 오목. 여기서 보면 볼록하지.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무 얘기 안 하면 원점 오리진이니까 여길 기준으로 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볼록하다.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오목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볼록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소비하는 게 좋은 거야.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지. 골고루 소비가 더 좋아. 이렇게 선호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만약에 59점과 50점 받은 친구가 있고 중간고사는 잘 봤는데 기말고사 10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성적을 매기면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골고루 받은 성적이 합치면 다 100은 똑같지만 선호한다. 이걸 뜻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할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이렇게 더하기로 돼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50, 50 받아도 100이고 90, 10을 받아도 100 하니까 이거인 경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알파랑 베타는 두 개 동등합니다. 자, 무차별 곡선 한번 그려볼까? 100이라는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x고 y가 될 때 y로 정리해요. 우리 뒤에 MRS 나중에 해서 할 건데 우아형은 직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알파는 여기, 베타는 중간고사를 잘 받고 기말고사를 못 본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x, y 뭐 기초적인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알파가 여기 골고루 있고 베타는 한쪽이 더 많이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는 알파가 베타보다 선호되는 경우고 이게 볼록하지 않고 우아형은 직선될 때는 이거는 둘 다 같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점수를 50점, 50점 받은 친구와 90점, 10점 받은 친구가 있어. 그럼 이게 이제 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시험 제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뭐 사실은 같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A가 더 낮게 평가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게 원점이 무차별 곡선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휘어진다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한계 대체율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볼게요. 앞에서 선호를 나타내는 게 효용함수인데 효용함수를 차원을 다운시켜서 무차별 곡선을 나타냈는데 이 무차별 곡선을 한계 대체율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그냥 수식으로 간단하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무차별 곡선 해서 챕터 4장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끝내고 부록 나와 있는 것까지 뭐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